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고사양 데스크탑을 구매할 때 항상 CPU를 가지고 고민을 하죠. 인텔 제품을 살 것인가, AMD 제품을 살 것인가. 인텔의 10세대 1900K가 나오면서 그런 고민을 더 한층 가중시켜 버렸습니다. 실제로 1900K가 코어 수도 늘었고 발열도 줄고 그 다음에 10개 코어가 되면서 좀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던데, 이게 내가 이제 사용하는 용도랑 어느 게 맞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텔 CPU를 사야 되나 아니면 AMD를 사야 되나, 뭘 사야 되지? 뭔 소리야. CPU는 인텔이지. 아니야, AMD는 이제 CPU의 대세라고. 요렇게들 고민을 하시죠. 그러면 이게 인텔 CPU를 구매하시는 것과 AMD CPU를 구매하시는 것은 사실 만들어 놓고 나면 조금 성향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유튜브를 보면 이게 뭐 계속 게임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어떤 쪽은 또 렌더링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렌더링에서는 AMD CPU가 좋고 게임에서는 인텔 CPU가 좋은 거는 이게 대충 감은 오는데 왜 얼마만큼 좋은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할 시스템을 어떻게 꾸몄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테스트에 사용된 인텔의 시스템은 인텔 i9 1900K CPU의 메인보드는 ASUS ROG Strix G490F 게이밍을 사용을 했습니다. 쿨러는 수냉 쿨러를 사용을 했고요. NMX 리큐텍 2 제품이고요. 2열 280mm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AMD 시스템은 AMD R9 3950X CPU를 사용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ASUS 크로스웨어 8 와이파이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쿨러는 역시 수냉 쿨러를 사용했고 NGXT 크라켄 X63 모델이고요. 역시 2열 280mm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공통된 부품입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에서 나온 튜닝 메모리죠. 벨라스틱스 8기가 3200MHz 4개로 32기가를 구성을 했고, 그래픽카드는 ASUS ROG Strix RTX 2070 슈퍼 58G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메인 SSD는 웨스턴 디지털 제품을 사용을 했고 SN750 블랙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시스템을 테스트하면서 오버클럭을 전혀 하지 않은 논오버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용 시스템은 보시는 것처럼 꾸몄고요. 이 시스템 둘 다 오버클럭이 굉장히 잘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CPU 같은 경우도 1900K라든지 390X는 오버클럭을 굉장히 잘 먹는 놈들로 유명합니다. 근데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이유는 CPU의 수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쿨러도 뭐 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랭을 한다든지, 메모리 같은 경우도 뭐 튜닝 메모리를 한다든지 더 높은 메모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결과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 여타 변수를 다 제거하고 CPU의 기본적인 성능이랑 특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예 배제를 하고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CPU 테스트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테스트가 있죠. 시네벤치를 구동해 봤을 때 시네벤치 R20 멀티코어에서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6031점이 나왔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8723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AMD CPU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기본 가정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텔 i9 1900K는 1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AMD의 R9 3950X는 16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CPU의 코어는 각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인텔의 1900K의 경우는 베이스 클럭이 3.7기가입니다. 최대 부스트가 되면 5.3기가로 작동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CPU에 부스트가 걸리면 노멀하게 4.9기가로 작동을 하게 되죠. AMD의 R9 3950의 경우에는 베이스 클럭이 3.5기가에 최대로 부스트가 되면 4.7기가로 작동을 하고요. 오버클럭을 강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부스트는 4.4기가 정도로 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CPU의 각 코어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개의 코어 클럭은 인텔 1900K는 4.9기가가 되고요. AMD 3950X는 4.4기가가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 근육질의 남자 직원이
최대한 들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인텔은 4.9기가니까 49kg이 되고 AMD는 4.4기가니까 44kg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텔의 1900K는 1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1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인텔 1900K는 490kg을 한 번에 들 수 있고요. AMD 390X는 16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16명이 됩니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44 곱하기 16이 돼서 704kg을 한 번에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렌더링 프로그램 중에 CPU의 올 코어를 다 사용하는 멀티코어를 완벽하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90X는 704kg의 성능을 전부 내게 되는 거고 1900K의 경우는 490kg의 성능을 내게 되는 겁니다. 1900K가 3950X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볼 때 69.6%의 성능을 내게 되는 겁니다. 실제 멀티코어의 성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네벤치를 보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아까 논오버클럭 상태에서 390X가 8723점, 1900K가 6031점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퍼센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69.1%가 되죠. 결과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올 코어를 다 쓰면서 렌더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아무래도 인텔보다는 AMD가 압도적으로 성능이 우위에 있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 수준으로 성능이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프리미어 사용할 때 4K 영상 정도로 편집을 한다 그러면은 인텔과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결과값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봐도 이 정도 수준의 결과가 나옵니다. 프리미어 프로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13분 56초에 FHD 60프레임 영상을 4K 60프레임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텔 i9 1900K는 15분 37초가 걸리는 반면 AMD 3950X는 12분 11초로 상대적으로 많이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고 해상도가 높아지면 시간의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영상이 13분 56초짜리면 그리 긴 영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4K로 변환을 했을 때에도 이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면 이 영상이 길어지고 원본 소스 자체가 4K를 가지고 편집을 하게 되면 이게 영향은 더 커져 버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1900K 한 대랑 750 한 대를 납품을 했을 때 그 두 분이 좀 사용하시면서 만족도가 조금은 다른 부분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게임을 하면 얘기가 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임할 때는 왜 인텔이 AMD보다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임을 예를 들자면 배틀그라운드, 몬스터 헌터 월드, 위쳐3 같은 CPU의 의존도가 높은 게임을 하게 되면 CPU 성능 차이가 조금 더 확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에서는 8개의 코어만 사용을 합니다. 전체 코어를 사용하지 않고 딱 8개만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CPU의 근육맨들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죠. 인텔 1900K는 49kg의 근육맨이 8명이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392kg만큼 일을 하게 되고요. AMD 390X는 44kg의 근육맨이 8명이니까 352kg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인텔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각 코어의 클럭이 더 높기 때문에 코어의 개수를 제한하게 되면 AMD보다는 인텔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텔이 게임에서는 성능을 더 잘 뽑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게임은 사실 이제 인원을 입구 컷을 해버리죠. 8명만 딱 받습니다. 그러니까 8개 코어만 쓰고 나머지 코어는 실제로 크게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보다는 AMD가 조금 더 이제 게임에서는 뒤처지는 부분이 있죠. 인텔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태에 4.9기가로 8개 코어가 작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900K 같은 경우에는 4.9기가로 나오고 10개 코어를 써야 되는데 2개 코어가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게임을 하면서 1900K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게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내는 인텔 CPU는
인텔 1700K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제 게임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1900K보다는 1700K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 1700K를 가면 또 메인보드랑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봤을 때 i7 정도 수준으로 구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임용으로 목적을 하고 구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700 정도 수준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950X나 3950 같은 경우에는 게임용으로 구매하시는 건 사실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이고요. 게임용으로 봤을 때는 3700X가 가장 우수한 CPU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3700X에서 그 위로 올라가봤자 게임 성능이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게임용으로 PC를 구매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700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3700X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구매를 하면서 내가 게임만을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시스템이 한 300만 원 후반대 정도 수준으로 보통 꾸밀 수 있는 정도의 사양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인텔 CPU를 구매를 한다면 나는 게임도 하고 렌더링도 하고 이렇게 이제 멀티로 여러 가지를 다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텔 쪽을 고르시는 게 확실히 나을 것 같고, 아무래도 내가 렌더링이라든지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된 좀 CPU 코어를 많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인텔보다는 AMD 3950X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둘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데스크탑을 구매를 하실 때 뭐 실제로 이게 메인스트림급 중에서는 둘 다 제일 높은 CPU니까 경쟁이 되는 구도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경쟁을 할 것 같고, 이 둘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완벽하게 결론을 짓기는 사실은 구매자로서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